뭐 결과적으로 보면 2학년 때 여러분이 확률을 배우셨잖아요. 경우의 수 배우셨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심화판이라 보시면 되겠죠. 뭐 없는 걸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그때 안 배웠던 것 좀 보충해 배우고 좀 더 이제 심화적인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용어 몇 가지 알아야 되죠. 이렇게 뭐 주사위를 던져요. 가장 일반적인 거로 주사위를 던진다. 얘를 뭐라 부른다 그러죠? 수학적으로 시행 이란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주사를 던지면 어떤 특정 결과물이 있겠죠. 그 결과물 중에 뭐 소수가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2, 3, 5 뭐 이런 걸 말할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나요?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 사건의 종류는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이 가지수를 뭐라 불러요? 경우의 수로 부르죠. 네, 이런 거. 사건은 어떤 시행에서 얻어진 결과물, 그걸 보통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사건의 전체 가지수를 보통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따 막 나올 텐데 뭐 시행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사건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왜 법칙?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는 곱해야 될 때가 있는데 더해야 될 때는 언제라고 그랬나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한 사건이 발생하면 나머지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때. 그때는 보통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덧셈하게 되고 그 문장에 보면 보통 또는 뭐뭐 하거나 이런 표현이 나타나겠죠. 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반대로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혹은 순차별로 모두 발생할 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건 두 개를 동시에 발생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거 하고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동시에 이것도 같이 해야 될 때 순차별로 모두 발생할 때 그럴 때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합니다 라는 뜻이고 문장에 보면 뭐뭐이고 동시에 뭐 모두 이런 말들이 많죠. 그러면 곱의 법칙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것도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당연히 네,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니까 이건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약수의 개수, 이건 중1 때 배운 거죠.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했을 때 지금처럼 x의 p제곱, y의 q제곱, z의 r제곱 소인수분해한 결과에서 이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지수의 일씩 더한 다음에 곱한다. 기억하세요? 중1 때 배웠던 거. 네. 지수의 일씩 더해서 곱한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 안에 그 사건의 가지수를 곱하는 곱의 법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수 문제가 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자연수를 계산했어요. 얘를 소인수분 해봤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다고 칩시다. 그럼 이 수의 첫 번째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왕한 거 그럼 3의 이 약수의 개수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다섯 개? (3의) 배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3은 기본적으로 곱해져야 되죠. 이 숫자에서 3은 곱해져야 돼요. 그럼 남는 거는 3에다 뭘 더 곱할 수 있지. 그럼 최대 곱하면 뭐죠? 2가 3개, 3이 하나, 5가 하나. 그럼 이 숫자, 이게 3을 제외한, 3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제외한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이 약수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든다면 여기 약수 중에는 참 많은 수가 존재하죠. 2도 있을 테고 3도 있을 테고 2의 제곱도 있을 테고 2 곱하기 3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일 약수가 개수가 많은 얘까지, 개 숫자 큰 얘까지 있겠죠. 그럼 3에다가 이 약수 중에는 3에다 2를 곱한 6이라는 숫자도 있을 테고 3에다 3을 곱한 9라는 숫자도 있을 테고 3에 4를 곱한 12 이런 것들 다 이 약수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주어진 숫자의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지수에 1씩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16개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색칠하는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세 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접한 영역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영역을 말하겠죠. 그 영역에는 중복해서 색깔을 앞에서 칠했던 색깔 또 칠해도 되지만 다만 영역이 구분되도록 같은 색깔을 칠하진 않는다라고 표현되네요. 그럼 색깔이 뭐 세 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있다고 칩시다.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판호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세 가지. 그럼 이렇게 경우를 들고 나면 헷갈릴 때는 예를 드는 게 좋아요. 빨판호 중에 내가 빨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빨간색을 제외한 파란색, 노란색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파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C에는 B랑 인접하기 때문에 파란색을 피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남은 건 빨간색은 노란색인데 빨간색은 여기는 칠했지만 어차피 중복해서 또 칠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두 가지가 됩니다. 3, 2, 2의 곱. 정답은 12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T. 자, 여기다가 색깔 4개를 칠할 생각이에요. 빨, 파, 노, 초. 여기 4가지 색깔을 쟤랑 똑같은 규칙으로 중복해 칠할 수 있대 이웃하는 영역은 구분이 되도록 다른 색을 칠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칠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입니까? 물어볼 때 일단 이웃한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A와 B는 이웃하나요? A와 C는 이웃하나요? 그럼 A와 D는 이웃하나요? 아니죠. 이건 이웃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한다는 표현은 보통 변이, 인접하는 영역이라는 뜻은 변을 공유하는 겁니다. 점을 공유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웃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변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몇 가지일까요? 4, 3, 3, 2. 이 다 곱해 72개? 동의하세요? 틀렸습니다. 서른 답 뭐 나왔니? 108개. 어때서? A에 하나 넣었을 때 BC가 똑같은 색깔일 수 있으니까 D에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서 4333. 자, 답이 어떻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 맞는지. 이 문제를 왜 드렸냐면요. 앞에 있는 전 문제랑 얘가 풀이법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자, A에다 내가 칠할 수 있는 순서를 그냥 A, B, C, D로 칠한다고 칩시다. 보통은 어떤 순으로 칠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제일 다른 영역과 인접한 데가 많은 부분이 있죠. 걔를 먼저 칠해주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땅과 그러니까 나와 있는 땅 중에 제일 여러 땅들과 많이 인접하고 있는 데를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색칠해야 그만큼 경우가 좀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할게요. 계산하는데 이게 A에다가 내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죠? 4가지겠죠.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이제 빨간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여기는 파란색을 칠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C에 칠하는 색깔을 고려를 할 때, 얘는 빨간색을 피해주면 되니까. 그죠? 빨간색을 피해주면 되니까, 뭐 안 칠했던 뭐 노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치? 그럼 빨간색만 피해준 거잖아. 빨간색만 피한 거니까 세 가지. 근데 노란색이 되면 D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되죠. 파란색, 노란색을 피해줘야 되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친 게 뭔가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 C가 중요한데, B와 C가 C를 칠할 때는 빨간색을 피해주면 돼서 파노초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빨간색과 파란색, 여기는 이 C를 칠할 때 B와 같은 색깔이냐, B와 다른 색깔이냐 따라서 D에서 칠해지는 경우가 달라져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다시 볼게요. 내용 정리. 첫 번째, B와 C가 같은 색깔일 때와 B와 C가 다른 색깔일 때 뭐가 달라지냐면 이 D에 칠해지는 색깔 수가 달라져요. 이걸 구분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4가지, B에 칠하는 경우는 3가지인데 만약 C에 칠하는 색깔이 B랑 똑같은 색깔을 칠한다고 칩시다. 어차피 빨간색만 피해주면 되잖아. C는. C 땅은 빨간색을 피해주면 되는데 여기 인접하고 있지 않는 B랑 같은 색깔을 칠한다면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예요? B랑 C를 같은 색깔을 칠한다고 가정하면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파란색을 칠한다. 그럼 여기 이제 파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잘 못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치, 파란색만 피해주면 되죠. 그 뒤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중에 하나인 3가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 B와 D가 다른 색깔인 경우를 봅시다.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B에 칠하는 경우 3가지인데, 자, 이제 봅시다. C에 칠하는 색을 B에 칠했던 파란색과 다른 색을 칠하기로 해요. 그럼 빨간색은 A랑 이웃하기면 못 칠하는데, 파란색은 얘랑 다른 색을 칠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파란색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가 남죠? 노란색, 초록색 중에 2가지가 남아요. 그럼 뭐 노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D는 이번에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피하고 빨간색, 초록색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가 돼요. 그럼 얘는 몇 가지죠? 49, 36. 얘는 몇 가지예요? 이게 48가지인가요? 네, 48가지. 둘을 더하면 80. 4가지가 정답이에요. 그럼 이건 왜 더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얘랑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안 그렇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니까 각각 사건의 경우에 덧셈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84가지가 정답이 된다. 다음에 또 뭐 조합할 때 한 번 더 설명하면 되지 뭐. 순열. 순열은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순서 있게 배열한다 이 줄임말이에요. 순서 있게 배열한다. 근데 니네 배우신 거예요. 제가요? 순열을 줘? 언제요? 중학교 2학년 때 왜 여러분 경우에서 공부할 때 이런 과정이 있었죠. A, B, C, D, E 5명 있는데 이 5명 중에 3명을 뽑아. 그래서 그 3명을 일렬로 배열할 생각이에요. 그럼 3명 자리 만들어야 되죠?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 있어요. 몇 가지예요? 그 다음 총 얼마? 이게 순열이에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그 뽑아낸 인원들을 다시 일렬로 배열한다. 직책 구분하게 배열된다. 이게 순열이에요. 근데 그때는 순열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이런 뭐 간단한 문제들 풀 때야 사실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풀이법을 알고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배운 걸 잘 접목하면 되겠구나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방향이 전혀 달라지고 계산법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정확히 익히는 걸로 합시다. 처음에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머니에 1, 2, 3, 3개의 숫자 적힌 뭐 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뭐 공이 있든지 뭐 있어요. 공이 있다고 칩시다. 1, 2, 3, 3개 숫자 적힌 공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내가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가지고 2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럼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1, 2, 그래서 12를 만들거나 1, 3, 13을 만들거나 2, 1, 21을 만들거나 2, 3, 23을 만들거나 3, 1, 31을 만들거나 3, 2, 31을 만들거나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습니다. 11은 안 되죠. 공통적으로 2번. 주머니에서 2개 구슬을 꺼낼 때 11이 나온다 뜻은 1이 2번 나와야 된다 뜻인데 구슬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11은 안 날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기 좀 귀찮으니까 계산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왜 6가지인가요? 라고 봤더니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고 두 번째 뽑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고 이들을 곱한 게 6가지.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해석할 때 이렇긴 한데 앞으로 이제 해석할 때 여러분은 2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가 이제 앞으로 헷갈리지 않으려면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 순서가 적있는 순열 이런 것들 있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명확하게 이걸 보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여러 가지 계산법 중에 내가 뭘 선택할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순열이라는 거는 일단 전체 대상이 몇 개인지를 봐야 돼요. 전체는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중복, 유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고2가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중복, 유무.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는지,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지, 하나를 여러 번 선택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물어봄이고, 그 다음은 그렇게 전체와 중복이 되냐 안 되냐를 통해서 몇 개를 뽑아낼 건지 선택 개수예요. 마지막에 중요한데 배열의 상태입니다. 이 4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순열은 전체가, 이거 예를 들어볼까요? 주머니 안에 전체 공이 몇 개 들어있죠? 서로 다른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같지 않아요. 서로 다른 몇 개?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뽑아낼 때 뽑았던 거 또 뽑는 중복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복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몇 개를 선택합니까? 지금은 2개를 선택했죠. 그럼 그 2개를 뽑아낸 2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배열할 겁니까? 배열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순서 있게 정리할 겁니까? 순서 없게 정리할 겁니까? 그러면 배열 상태는 일렬로 배열해요. 혹은 순서 있게 배열. 혹은 직책 구분되게 배열. 얘를 앞으로는 순열이라고 부르고, 표기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표기를 만드는 이유는 식을 단순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2개를 뽑아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럴 때는 3P2 혹은 3퍼뮤테이션 2입니다. 원래 퍼뮤테이션의 줄임말이 P거든요. 라고 부르고,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 3이 시작이 되는 숫자예요. 3부터 3과 2를 이게 느낌 보면 약간 이렇지? 3 곱하기 2가 우리가 정답이었잖아요. 아, 얘랑 곱하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처음에 있는 숫자 3부터
자연수가 하나씩 작아지면서 2번 곱하는 겁니다. 2번. 2를 곱하는 게 아니고 2번. 그럼 3 한 번, 그 다음에 숫자 하나 작아진 2 한 번. 그래서 2번.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정답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합니다. 1번 할게요.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왜 개수가 매번 똑같이 3개는 아닐 거 아니야. 서로 다른 n개. 중복하지 않고 몇 개를 선택하냐면 r개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알으셔야 될 게 n과 r의 개수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r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같을 수는 있어요. 최대 그걸 다 뽑아낼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이 n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 n이 r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립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r개를 뽑아. 이게 중요해. 그 뽑아낸 r개의 대상을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그때를 우리는 순열이라 부르고 기호로는 n, p, r이라고 써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n부터 맨 앞에 있는 자연수죠. 하나씩 작아져요. n-1, n-2 계속 곱합니다. 총 몇 번을? r번을 곱합니다. 그럼 이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 애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별로 안 중요해 이거. 책에부터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안 중요한데 책이 있으니까 끝에 뭡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막 이게 왜 자꾸 n-r 플러스 1 왜 저렇게 숫자 끝이 저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라고 물으면 굳이 물어본다면 이런 의미예요. 여기 있는 숫자는 n-0이죠.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장이 n-0, 두 번째 장이 n-2, 세 번째 장이 n-3, 그럼 마지막에 r번 장에는 n-, 이게 항보다 하나씩 작은 숫자를 빼지 않나요? 1항일 때 0 빼고, 2항일 때 1 빼고, 3항일 때 2 빼고 이런 식이니까 그럼 r항일 때는 이걸 빼겠죠. 항 번호보다 하나 작은 거를 빼는 거니까. 1항일 때는 0, 2항 두 번째 숫자는 2, 세 번째 숫자는 3, 네 번째 숫자는 4. 그럼 r번째 숫자는 r-1. 이걸 마이너스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맨 앞에 있는 숫자부터 r번을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카운팅해서 곱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10p4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10 곱하기 4요? 그게 아니고 10, 9, 8, 7 몇 번? 자연수 4개라는 뜻이에요. 자연수 4개를 나란히 곱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일로 돌아가서 저 밑에 계승 계속해서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계승은 선생님 뭡니까? 그러면 이걸 말해요. 계승은 여기 있는 거 2번에 있는 내용.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모두 다 뽑아서 그걸 일렬로 배열합니다.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하다 보면 모두 다 곱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자연수일까지 모두 곱해지겠죠. n명 있으면 n명을 다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한 명 남은 사람까지 배열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근데 쓰기 좀 귀찮기도 하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줄여서 n의 계승이라 부르고 수학적 기호로는 n 느낌표. 읽을 때는 얘는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팩토리얼. 근데 가끔 선생님 귀찮으면 줄여서 그냥 n팩 앞장만 따서 n팩 그렇게 말하게 돼요. 팩토리 뭐예요? 그러면 이제 계승의 뭐 영어식 표현이에요. 네, 계속해서 곱합니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앞으로 저 npn은 n팩토리라 부른다. 그럼 5명 중에 5명을 모두 뽑아서 그 5명을 일렬로 배열하시고 그러면 그건 5팩이에요. 그럼 5, 4, 3, 2,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워낙 자주 쓰는 또 숫자들이니까 좀 외워봅시다. 여기 있죠? 이건 정의입니다. 이건 왜냐고 묻지 마세요. 팩토리얼 정의하기 위한 0팩. 그럼 0부터 자연수 1까지 어떻게 곱해? 숫자가 작아져야 되는데 0부터 1까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0팩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1이에요. 숫자. 약간 느낌이 뭐냐면 몇 명이 있든 간에 뽑지 않는 경우를 한 명도 안 뽑고 그 안 뽑아낸 사람을 일렬로 배열한다는 뭐 굳이 얘기하면 그런 표현인데 그건 안 뽑겠다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1팩은 당연히 1을 되겠죠. 2팩은 2죠. 3팩은 3인가요? 6이에요. 4팩은 여기다 4 곱하면 되죠. 24. 5팩은 여기다 5 곱하면 돼요. 120. 6팩은 여기다 6 곱하면 됩니다. 720. 여기는 외우세요. 이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외운다는 느낌보다 나중에 어차피 좀 자주 하다 보면 기억이 나겠지만 중간중간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계산할 때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니까 저 정도는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구구단 외우듯이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번이 중요한데 3번이 중요합니다.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MP0. MP형이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하나도 뽑지 않고 그 하나도 뽑지 않은 거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뽑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뽑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라는 거죠. MP형은 1이 된다. 그럼 여기 안 써져 있는데 MP1은 뭐예요? MP1. 1, 에? N. 그렇죠. N. MP1은 N입니다. N부터 내려가면서 한 개를 곱하는 거니까 N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10P1, 10. 9P1, 9.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잘 보세요. MPR을 계승으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순열의 기호를 팩토리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뭐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지? MPR 이 뭐죠? N N-1 하면서 쭉 내려가죠. 어디까지? N-R-1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좀 지워도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 여기다가 더 곱해요. M-R--2 M-R-3 뭐 하고 있는 거죠?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잖아. 그치? 총 R번까지 곱한 게 MPR이에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또 하나 또 작고 얘보다 또 하나 더 작고 계속 하나씩 작다 보면 어디까지 다시 곱해질까요? 1까지 곱해지겠죠. 계속 하나씩 빼다 보면 자연수는 어차피 숫자의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계속 1씩 빼다 보면 언젠가는 1까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걔를 또 추가로 곱합니다. 이 하늘색을. 그럼 이 하늘색을 곱하다 보면 아니 선생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숫자가 바뀌지 않나요?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곱한 만큼 나누시면 됩니다. 네? 곱한 만큼 나누라고요? M-R-2 M-R-3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네. 자, 이러다 보면 이 계산이 저렇게 됩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M-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이 돼요. 잘못 쓴 것 같다? 잘못 썼어요?
쓰다 보니까 얘를 분배하면 n-r 플러스 1이죠. 얘를 분배하면 그럼 그 다음 곱해준 숫자는 얘보다 하나 작아야 되죠. 한 개씩 작아지니까. 그래서 여기 1을 빼면 n-r이 곱해지는 거죠. 죄송해요. 아까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잘못 처리했어요. 얘가 이거고 그 다음 숫자는 얘보다 하나 작아야 되니까 뒤에서 1을 빼면 플러스 1 없어지면서 n-r이 돼요. 그 다음은 n-r-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n-r 곱하기 n-r-1 이런 식으로 곱해가는 겁니다. 그럼 분자값은 여기 n부터 중간에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끊어짐 없이 어디까지 곱해지나요? 자연수 1까지 곱해지니까 이게 n 팩토리얼이죠. n부터 모든 자연수를 나란히 1까지 모두 곱하는 거 n 팩토리얼. 그럼 밑에 있는 분모는 n-r부터 자연수 1까지 모두 곱하는 거니까 이 수에 대한 팩토리얼이 됩니다. 뭔 말이냐면 5, 4, 3, 2, 1 이게 뭐예요? 5 팩토리얼. 3, 2, 1 이게 뭐죠? 3 팩토리얼. 그러니까 그 수부터 쭉 나란히 1까지 모두 곱하는 케이스는 이 수에 대한 팩토리얼이 붙는 겁니다. 이 수에 대한 팩토리얼이 붙는다. 이해됩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어요. 10p 뭐 4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원래 10p4는 10, 9, 8, 7까지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내가 추가로 더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6, 5, 4, 3, 2, 1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있던 숫자에다가 이만큼 곱하면 숫자가 바뀌잖아요. 안 바뀌기 위해서 다시 이만큼을 나눠준 겁니다. 그럼 분자값은 뭐가 되죠? 10부터 1까지 10팩이 되고 분모값은 6팩이 되는데 이 6팩을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전체 월을 맨 앞에 있던 숫자 10에서 뒤에 있는 숫자 4를 뺀 거예요. 요 앞에 4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10에서 이 앞에 있는 흰색 4개가 없고 노란색 6개만 써지려면 전체 숫자 자연수 10개 중에 앞에 있는 4개를 빼고 남는 팩토리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게 되면 앞에서 뒤에 있는 수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한글로 뭐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앞수에서 뒷수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그러면 수녀를 계승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고민이죠. 아니 그냥 이걸 그냥 쭉 곱하는 게 더 계산이 편한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계산이 더 그냥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하지 뭐 이거를 계산하는 건 오히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하죠. 순열의 계산법대로 원래 계산합니다. 그게 쉬우니까. 근데 가끔 수학적으로 어떤 증명을 통하거나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 계산법으로 안 되고 저렇게 계승으로 바꾸어서 문제 풀어야 될 때 있어요. 보통 증명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이 다음과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러면 그때 저 계승을 많이 바꿔서 푸는 거니까 참고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계승에 대한 표현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여기는 다 숫자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딱히 대단할 거 없고요. 뭐 이런 것들 계산하시오인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np3, n, n-1, n-2 얘랑 8 곱하기 n, n-1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 n부터 자연수 3개를 나란히 하나씩 작아지는 걸 곱하는 거와 n부터 자연수 2개를 나란히 곱하는 거. 근데 곱하다 보니까 이건 자연수라 약분되고 얘도 자연수라 약분이 되죠. 그럼 n-2는 8 따라서 n값은 10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지는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괜히 문자 나다 당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별로 이렇게 대단히 어려울 건 없으니까요. 네, 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볍게 여기까지만 합시다.
가볍게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 뒤로 또 넘어가면 또 너무 또 뒤에 해야 될 내용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과제는 어차피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배운 데까지만 일단 복습해 봅시다. 그래서 157까지 일단 하시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4시 아셨죠? 그 4시에 저 아나운서 어디야? 그랬더니 죄송해요 까먹어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히 4시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갑시다.